쌤한테 만났어. 왜요? 아니 작년 다니면서 하다가 나왔어. 왜냐면 작년 쌤한테 이거네요. 난 내년에 드리는 거 하면서 내가 나 3년 때는 중삼 쌤이랑 만나기로 했어. 쌤한테 드렸는데 작년에 쌤한테 거절당하고 돈 벌고 네 돈으로 벌어서 내가 우리 언니 헤어졌어. 어머나 진짜로? 어. 왜? 언니가 깠어. 오요요요요 그래서 깠대요 언니는 헤어졌어요. 남친을 응? 언니 헤어졌어요. 어떻게 오, 축하. 축하해요 축하. 축하가 맞아요 다음 단체 사귀면 되지. 예? 대학생이잖아. 빨리빨리 갈아타야지. 그거 쌤도 그랬어요? 언니가 깠대요. 그러니까 까고 빨리 다른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쌤, 저희 오늘 지금 총총 나갈 거예요? 왜요? 저희 범위가 더 좁은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다고? 아니 저희 쌤이 진도가 좀 뭐야? 결제했는데 카드 놓고 왔어요. 잠깐만. 야, 근데 민쌤이 계산문제 진짜 적겠는데? 많아야 3개. 근데 내가 봤을 때 니네 쌤도 믿음이 약한 아, 근데 우리 근데 쌤. 우리 쌤은 약간 수행 쉽게 된다는 게 진짜 쉽게 드시겠어. 아니, 근데 우리 쌤. 다 계산을 모의고사 약간 떨어지는 거야. 6개 풀어. 근데 문제는 내가 계산을 못했다는 게 문제지 너 계산 실수했다. 얘 소설 안 갖고 썼다. 나는 정말. 잘 끊어? 문제 풀어 새끼야 진진아 여기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 엎드려 뻗쳐 있어. 난 대학교 때 한 명을 오래 사귀었지. 얼마나요? 한 1년 반? 오래예요 그게? 그 그럼 정도. 현 와이프분하고 몇 년 연애하고 만나신 거예요? 거기는 오래. 난 그건 대학교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 4년? 근데 대학교 때 1년이 뭐예요? 1년 반. 그게 뭐예요? 그래서 1년 반 사귀어봐 얼마나 빡센데. 1년 반쯤 되면 뭐 하는 거지 이거? 헤어질까? 지금 와이프분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 아까운데 어떡하지? 아... 그런 생각만 들 때가 온다니까. 근데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딱 봐도 보여. 억지로 나오네 저 사람. 둘이 할 거 없이 그냥 밥 먹으러 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봐. 그 다음에 카페를 가. 카페에 가서 무의미한 커피 한 잔을 마셔. 안녕 하고 집에 가요. 그럼 이제 며칠 있다 헤어지는 거죠. 와 성인에서 용케 4년이나 사귀고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헤어지는 거지. 너네도 그럴걸. 난 오래 간 거지. 1년 반이면 오래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짧게 사귄 건 얼마였어요? 12월부터 5월. 하고 5달? 5개월? 그럴 수 있지 근데 난 여자친구가 여러 명 있지 않았어. 대학 시절 제 동안. 친구 지금 한 3년 사귀고 있는데 대학 시절. 그건 금방 깨져요. 이제 대학 가면 끝이지. 아 왜 그래요 바로 끝이에요. 이쁘게 사귀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은 이쁘지. 나중에는 더 예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세상에나 저런 시원한 근데 당연한 건데 나중에 가보면 당연한 건데. 금방 헤어졌던 것도 근데 그건 군대가 아니어서. 내가 군대 가니까 헤어지자.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귀었던 분이 그거였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선배였는데, 학교 선배였는데, 누가 봐도 썸을 타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밥을 보통 다 같이 먹는데 이상하게 둘만 먹게 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야. 영화도 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5일을 같이 놀아. 그럼 이제 썸이잖아. 그럼 이제 사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오피셜을 띄워야지. 혹시 나랑 사귀실? 했더니 남친이 있대. 일주일에 5일을 놀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빨간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거의 그냥 사귄다의 정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뭐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잠깐 어디 가 있대. 그래서 설득을 그때부터 시작했지. 그건 여기 있는 게 아니네. 난 또 진짜 남친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구나. 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그 뭐냐. 약간 2D 남친 이런 걸 비슷한 거지.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거구나. 알았어. 설득을 했지. 그래서 스키는 무슨 그러니까 온라인 남친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왜요? 이 세상에 없잖아. 이 세계에 없고 저 세계에 있는 거잖아.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랬구나. 난 또 뭐라고. 알았어. 그럼 잘 정리하고 빨리 와. 사셨어요? 그래서? 네. 귀신데? 불만 있으실? 나는 억울할 텐데. 누가 봐도 사귀는 거였다니까. 난 억울한 건 못 참지. 혹시 숙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한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가지고 정말 숙제가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 감좀 풀어오기로 하지 않습니까? 7번. 이쪽 플라그가 있어요. 130쪽? 130쪽에 7번 130쪽에 7번을 푼대요. 7번 표는 용의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나쁜 데가 되게 헤어진 거예요. 무서워. 누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잖아. 세상에. 그랬더니 약간 부작용이 있었어. 억지로 헤어져. 헤어져. 걔가 안 헤어지는데 꺼져. 근데 그걸 사귀는 거지? 그랬더니 한참 동안 편지가 오긴 했어. 7번 귀신. 우와. 그러면 안 되지. 헤어져. 되게 반하시네요. 무슨 일이 다 하지? 근데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꼴배기가 싫었어요. 내 친구 중에 고무신이 있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나랑 친구야. 얘가 군대를 간 거야. 얘를 일찍 가고 이랬는데 얘랑도 되게 친한 친구야. 같은 무리 중에 한 명이야. 얘가 기다리면서 막 이벤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있대요. 그 고무신 카페에 가면 해야 되는 게 있대. 뭐 과자 박스 보내고 있어요. 저거 엄청 열심히. 그 커리큘럼이 있대.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 보고 도와달래. 막 그래서 편지도 써주고 해달래. 근데 난 얘랑 친하잖아. 얘 상황을 내가 다 아는데 얘가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런 느낌? 남자가 뭐 하고 있어? 그게 결정적으로 둘이 심하게 싸운 게 담배 문제였어요. 담배. 왜요? 담배 피는 걸 싫어하는 거지. 얘는 담배 피고. 근데 안 핀다고 하고 계속 피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안 보는데 그때 안 피면 돼. 막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막 집자수 하고 있고. 이러면. 자, 7번. 표는 용의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용매의 분자량은 용매. B가 A의 K배이고 용질의 화학식량은 Y가 X의 N배이다. 그때 요거를 구하래요. 두 가지가 나왔어. 용매, 용질, 몰랄농도, 용질의 몰분율. 요게 나왔네. 그러면 이거 저기에 넣어야 된대. 몰랄농도. 몰랄농도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죠.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렇죠? 정의는 알지? 그럼 용매의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용질의 몰수, 몰. 그 다음에 몰 분율은?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 이게 전체 몰수인데, 그러니까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 몰랄 농도가 M인데
근데 그게 A래요. 요 A를 기준으로 얘랑 얘를 일단 먼저 비교해보자.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A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용 매가 1kg이면 거기에 용 질이 A몰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의 몰 분율을 구해볼까요? 아이 시끄러워. 몰 분율을 구해볼까요? 그럼 용질은 A몰이고요. 그 다음 용 분모는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해야 되거든. 용매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몰 분율의 몰수 1000g을 용매 A로 나눠야죠.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거랑 똑같이 이게 B거든. Y도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 Y의 몰 분율은 A 그리고 1000 나누기 A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무엇입니까? 왜 그래? 그럼 Y가 뭐가 되는 거임? 똑같잖아. B가 되는 거죠. 네, 똑같아요. 신기하네. 신기하네요. 그쵸? B, Y는 B. 그래서 Y랑 B랑 약분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A랑 X의 관계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랑 나를 비교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지? 그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같아야지. 나랑 가는 용 매도 다르고 용 질도 다르잖아. 구려. 그럼 얘로 한번 구해봅시다. 나의 몰 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몰랄 농도가 X니까 용매 1kg의 용질의 몰수 X. 그러면 용매 이렇게. 얘 용매가 B. 그 다음에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B여야 되는데. 됐죠? 그러면 얘랑 같은 거네. 맞죠? B니까 둘 다. 그러면 어우 좀 더러운데 A분의 1000 더하기 A는 B분의 1000 더하기 X분의 X 이렇게 되네요.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 B가 A의 K배라고 했잖아. 여기를 KA라고 하고 계산을 합시다. 그럼 이거 X자로 곱합시다. 얘랑 얘 곱하면 A분의 1000X 더하기 AX는 얘 곱하면 KA분의 1000A 더하기 AX 이렇게 된다. 놀랍게도 얘네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1000 약분되고 A 약분되고 A분의 X는 K분의 1 그래서 이게 K분의 1 계산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야. 개념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런다고 했지 않아 학교에서. 아니야? 계산될 때? 그렇군. 없죠? 없으면 우리 2단원 갑니다. 아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던데? 6주밖에 안 남았던데? 6주밖에 안 남았다고요? 6주밖에 안 남았지. 5월 2주, 6월 4주.
아니 지구 뜨고. 마지막 시험이야 얘들아. 불태워. 잠은 죽어서 자. 지금 잘 필요. 2학기 시험은 아예 그냥. 2학기 시험은 개판입니다. 다 던져요. 던져! 이러고 있지 나. 시험을 봐요. 다 봐요. 봐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봐요. 중간에서 끝내는. 어? 국어고사는 거의 중간에서 끝내는 게 기말을 수능 끝나고 보지. 그러니까요. 어? 이적도 봐요. 아니 미적이 아니고 이제 그거 그러니까 종합 수학 과목으로 보지. 예? 뭐 수특에서 낼게 한 다음에 수원수특 미적 다 나와. 진짜 뭐? 대박. 점수 내는 점수는 상관없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 안 하지 않을까요? 수능도 끝났어요, 기말. 그 나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거 등급 받아도 대입에 도움 안 되지 않아? 어? 2학기권 대입에 도움 안 돼. 이번에 갈 거라는 확신이 오! 있다. 그래서 아, 제발. 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렇다면 다음에 할 때는 들어가. 다음 판에 들어가. 이번 판은 안 들어가고 다음 판에 들어가. 쉬시네.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수시재수는 할 수 있지. 수시재수는 뭐 준비 안 해도 돼. 원서만 그냥 한번 딸깍해서 넣으면 되거든. 그걸로 학교 올려가서 재수로 들어가는 친구 되게 많대. 그러니까 평소에 수학이 계속 5등급이 나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마의 5의 벽을 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1등급이 나왔어. 그 마지막.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애들이 아무도 안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라 그랬거든. 이거 너 나중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일단 하라고. 다 5 나오다가 1 나오면 확 올라갔겠지. 그래서 걔가 다음 해에 학교 다니면서 그냥 수시 원서 한번 썼는데 더 좋은 데 돼서 갈아탄 거지. 미쳤네. 그렇게 하면 괜찮지? 뭔가 해야 돼. 마지막 해야 돼. 애들 다 논다니까. 전날만 해, 전날만. 전날만 하면 돼. 자, 열화학 반응식.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에 열이 들어간 겁니다. 이 열이 뭐냐면 반응열이에요. 반응열. 반응열. 자, 그럼 반응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 반응을 두 가지 알아봐야 돼요. 자,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까요? 아니면 흡수되는 걸까요? 방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그림으로 항상 그려주는 이거 있잖아. 화학 실험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계라고 해요. 계. 시스템. 원하는 써야지. 다음 주의가 뭐더라? 주의. 그 주변은 surroundings라고 해요. 주의. 오, 이러면서.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라고 합니다. 전체. 라고 했을 때 전체를 옛날에 우주라고 했다니까. 전체가 영어로 유니버스거든. 그래서 해석을 우주라고 했다니까. 미친 사람들이. 나는 대학교 전공책이 우주라고 나왔어요. 우주로 배웠어.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여기가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야. 근데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계에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바깥으로 뭐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려와야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야. 인정? 요거를 우리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은 우리는 보통 Q라고 써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면 어떻게 돼요? 주위로부터 이 계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얘도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이게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얘 같은 거는 외워놔야겠죠? 요거는 요런 거 내는 걸 좋아하지. 얘. 발열 반응이 얘. 뭐 있어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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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좋습니다. 연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다 기억나죠?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뭐가 나오는데? 수소기체가 나오지 않음. 하나 더 있었는데 뭐더라? 중요한 거 있는데 뭐지? 에너지가 내려오는 반응. 되게 유명한 건데 뭐지? 왜 그런지? 너 기억이 잘 안 나지? 뭘까? 치료를 해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유명한 거 발열 반응 뭐냐? 네 개인데. 오 맞아. 호흡이 호흡. 세포 호흡. 오 그거요. 좋았어.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 유명한 거는 광합성, 합성하는 거. 에너지 그 뭐냐? 단백질 합성. 생투 배운 친구들은 뭐 ATP, ADP 뭐 이런 거 있겠네. ATP에서 TP로 가는 거, TP에서 DP로 가는 거. 생투 어려워봤자지 뭐. 다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외워? 어떻게 될까요? 다 외웠나 안 외웠나 물어보겠지. 금속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금속 플러스 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반응, 그러니까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는 거 결국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길 거거든. 근데 그 온도 변화는 무조건 생겨요.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무조건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조건이에요. 잘 맞춰서 그대로 가는 거 있지 않을까요? 없어. 그런 거 없어 세상에. 그렇죠? 자 그러면 흡열 반응,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우겠다. 그렇죠? 자, 흡열 반응에서 개의 온도와 주위의 온도 비교해 봅시다.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감소해요? 맞죠? 떨어지죠 온도가? 개의 온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20번 한 것 같은데 통합과학에서부터 배워. 자,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개의 온도가 사실은 안 변하는 거야. 라고 했죠. 개의 온도가 안 변하고요. 일정한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에너지는 뭐 하는 거라 그랬지? 변신하는 거야, 변신. 그렇죠? 그러니까, 롬이 아니야, 롬이? 신입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치. 롬이가 스타 하추핑을 만나면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변신할 수 있어요? 브라이트 하트로 변신합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사람이에요, 브라이트. 아니 공주야 이거. 공주 변신. 제가 다 외웠어요. 아니 너무 어려워. 저희 과학생 다 외웠어요. 핑은 다 외웠는데 이 공주 이름은 너무 어려워. 공주 이름. 글쎄 하나 정도 외웠어요. 이게 롬이가 하추핑을 만날 때랑 빛나핑을 만날 때랑 그 핑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잘 보면 여기에 왕관 모양. 왕관 모양이 있는 있어요, 애들이 있어. 배신하는 것 같아요. 왕관 모양 있는 애들이 로얄 핑이야. 뭐가 좋아요? 얘랑 만나야 변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예요. 왜? 어. 하추핑, 빛나핑, 뭐지? 초롱핑, 반짝핑. 그리고 왕자핑도 로얄일걸? 꽤 잘생겼는데. 그리고 그 뭐지? 오로라핑이 레전드핑. 레전드 변신이야. 어쨌든 브라이타트로 변신을 하는 거야. 변신을 하는데 체온이 올라가면 어떡해? 죽잖아. 그러니까 안 돼. 변신만 짠 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썼잖아. 갖다 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온도랑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야. 나의 온도는 사실 그대로였는데 주변이 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겨울이야. 그럼 나도 온도가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로 했지 사실은 외우는 거 왜 이렇게 의미 없어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소수점이니까. 추워. 그래서 열은 온도 감소. 발열은 발 해가지고 온도 무조건 증가. 이렇게 하겠죠? 열받네. 온도 증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볼게. 연소 반응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에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요, CH4가 O2를 만나서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H2O가 생기고, 양쪽에서 원자 개수를 맞춰서 요거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죠. 2, 1, 2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양쪽으로 할지 한쪽으로 할지를 정해줘야죠. 가역 반응이면 양쪽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비가역 반응이면 한쪽 화살표만 해주는 거지. 근데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니까 한쪽 화살표만 해주고, 거기다가 이 옆에 상태 표시까지 해주기로 했죠? 이게 화학원. 이거 화학원 딸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가 뭐만 넣어주는데 이제 반응열까지. 반응열을 Q라고 해요. 그럼 발열 반응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Q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 이게 반응열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요 Q가 플러스인 거예요. 요거보다 커. 맞죠? 여기에 양수. 자, 근데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 광합성 해봅시다. 광합성은 생투에 안 나오나? 호흡만 나오나? 호흡? 그러면 외웠겠네. 이산화탄소 6개, 물 6개 해가지고 얘는 가역 반응이죠? 세포 호흡이 반대니까. 그러면 포도당, 얘는 고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6개의 산소가 나온다 하고요. 얘도 반응열 Q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음수가 들어간다는, 음수가 안 된다며요. 이 음수가 나왔다는 게 반응열이 음수다가 아니고 그 Q만큼 감소했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 Y축에 뭐라고 돼 있어? H라고 돼 있죠. H. 여기도 H라고 돼 있어요. H. 요 Y축을 우리가 보통 뭐로 썼었지? 근데 옛날에 에너지로 썼죠.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리량, 그게 H예요. 얘 이름이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군. 얘 이름 엔탈피. 엔탈피는 다른 말로 열 함량이에요. 함량. 얘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엔탈피는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자, 이 칠판 지우개는 얼마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냐? 그거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H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왜 있는 것이? 측정은 안 되는데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이 칠판 지우개랑 이 보드마카랑 누가 더 큰지 비교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델타 H, 열 함량을 비교할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엔탈피 변화량이 나와요.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래서 델타 H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이건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발열 반응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델타 H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내려오면 마이너스예요.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이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 델타 H가 마이너스야. 흡열 반응은 올라갔으니까 델타 H가 플러스죠. 근데 이 에너지 차이만큼 반응열이 방출된다며. 헐, 대박. 델타 H가 뭐예요? 마이너스 Q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럼 굳이 왜 저거 두 개를 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단다. 두 개 쓴대요. 두 개 쓴다는데 뭐 어쩔 거임. 어쩔 거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테인 연소 반응에서 여기가 16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델타 H를 이용해서 이 반응식을 쓰는 방법은 똑같이 쓰고 콤마 찍고 델타 H는 마이너스 160 이렇게 쓰면 돼요. 단위 쓰면 되겠죠. 킬로줄 퍼 몰이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델타 H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야? Q로 쓰는 거 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화학원이랑 여기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화학원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최소 정수비로 쓰라고 했거든. 화학2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를 2배 해도 돼요. 비율만 맞추면 돼. 틀리지만 않으면 돼. 왜냐하면 열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때 델타 H만 잘 적어주면 돼요. 그럼 2배겠죠? 마이너스 320 이렇게 적으면 돼요. 분수도 돼요, 심지어? 분수도 돼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제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도 돼. 다 돼. 그리고 화학 투자나 이제 다 돼. 이렇게 하면 델타 H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쉽죠? 이게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네. 왜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엔탈피 정의에서 소수령으로 나올 때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은 거. 중요한 엔탈피의 특징. 빨간 줄로 밑줄 치고 외우겠습니다. 엔탈피 정의는 외워야겠죠?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이 갖는 고유 에너지 H로 나타낸다. 이것도 미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엔탈피인데 H로 나타내요. 왜일까? 갑자기 말하는데 까먹었어. 엔탈피는 이건가? 그래서 H인가? 어쨌든 H로 나타낸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 아까 물질이 갖는 엔탈피는 측정 불가능.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엔탈피 변화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델타 H.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에서 델타 H가 잔뜩 나올 거야.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델타 H 구하기를 구석에다 적고 외우겠습니다. 그럼 델타 H는 델타의 의미가 그거죠. 나중 빼기 현재 이거죠. 나중 빼기 앞에 거. 그래서 나중이 누구야? 생성물이죠. 그래서 H 생성물 빼기 H 그러니까 생성물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생성물의 엔탈피 합, 반응물의 엔탈피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보면 되게 이상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엔탈피를 구할 수 있거든.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죠? 이걸 다 알아보는 거야. 왜? 여기 있잖아. 자, 그럼 엔탈피 종류 보겠습니다. 엔탈피 종류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손기에 있습니다. 나이스. 첫 번째
생성 엔탈피. 여기는 정이랑 요거 주의해야 될 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서술형에서 생성 엔탈피가 뭔지 쓰시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뭐 중간중간 요소 하나씩 빠지면 감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생성 엔탈피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오예 오예 다 외워 다 외워. 생성 엔탈피. 그럼 생성 엔탈피는 뭐겠니? 생성됐을 때 엔탈피겠지. 근데 잘 보면 조건이 되게 많아요. 가장 안정한 혼 원소 물질로부터. 이게 첫 번째. 가장 안정한 혼원소 물질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반응물에는 가장 안정한 혼 원소 물질이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누가 생성될 때 얼만큼? 1몰이 생성. 1몰이다, 1몰. 그러니까 생성물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델타 H 하고요. 요 밑에다가 F 요걸 적어줘요. F도 까먹었다. 아 뭐지? 구성하다는 영어 단어인데 만드는 거. 포메이션. 포메이션. 뭐 아는 게 어디야? 자. 근데 1기압에서의 생성 엔탈피를 표준 생성 엔탈피. 사실은 여기 25도씨이긴 합니다. 25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죠? 그렇죠? 표준 압력 온도가 25도씨 1기압이었잖아. 그럼 화학원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화학원에서는 0도씨 1기압이었죠. 화학투는 25도씨 1기압. 마음대로 뭐 바뀝니다. 자, 그때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고요. 요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델타 HF 요 위에 동그라미를 적어요. 내가 알기로 요 기호의 정식 명칭은 not였던 것 같아요. not였던 것 같은데. 뜻이 뭐예요? not. 알았다. 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not. 이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not. nothing이라는 뜻이 나는데? nothing이라는 뜻이죠. 그런 거 없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H2, O2 합쳐서 H2를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이야. 근데 델타 H가 마이너스 438.6이야. 그럼 H2O가 생기는 생성 엔탈피는 얼마? 438.6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이거 두 개 생겼잖아.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는 241.8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생기네. 첫 번째, 가장 안정한 호원소 물질이 무엇인가요? 이게 궁금하겠네. 근데 이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암기를 해줘야 돼. 수소 같은 경우에는 H2예요. 이게 가장 안정해. 그 다음에 산소는 O2예요. 그러니까 오존, O3는 에너지가 좀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소 물질 만들 수 있는 걸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한 거. 그게 얘네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H2, O2. 그럼 당연히 N2. 우리가 생각하는 걔네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건 그거죠. 탄소. 탄소의 가장 안정한 형태는 뭐예요? 흑연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탄소 공유결합 형태가 흑연 말고 뭐 있죠? 다이아몬드도 있죠.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 좀 더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사실 흑연이랑 다이아몬드가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나. 활성화 에너지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흑연 있고 여기 다이아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가기 힘들어. 근데 이거 넘기는 걸 했다는 사람이야. 요즘 최근에 했어요. 기사로 나오고 있어. 세특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도 그 같이 떨어져요. 개떡락합니다. 공장 갖다 놓으세요. 근데 원래 다이아몬드는 사는 순간 값이 떨어져요. 맞아요. 샀다 바로 팔면 반이야. 100만 원에 샀다가 야 이거 환불해주세요.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준다 그러면 금으로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백금 나와요. 금이야 금. 무조건 금. 그래야지 나중에 좀 안 좋게 돼도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흑원소 물질은 얘네들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뭐요? 뭐예요? 안 좋게 될 필요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겨. 두 번째는 뭐지? 같은 화학식이어도 같은 화학식의 물질 상태에 따라 다르다. 상태에 따라 생성 엔탈피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살짝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H2O 물의 생성 엔탈피랑 그 다음에 H2O 이거 뭐지? 수증기 요거의 생성 엔탈피랑 요거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거 크기로 합시다. 절대값. 누가 더 크기가 클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요. 엔탈피 적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러면 생성 엔탈피를 써야 되니까 내가 H2랑 2분의 1 O2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반응을 해서 내려옵니다인 H2O 기체 라고 했을 때 요만큼에 해당하는 델타 H가 마이너스 241.8이라는 거죠. 근데 액체면 얘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액체가 더 안정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델타 H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럼 밑에 여러 가지 엔탈피들이 있으니까 이거 쉬었다 해보겠습니다. 빨리 나가자 버렸나봐. 누가요? 왜? 세기가 빨리 해달라고 하잖아. 저희가 늘 느끼라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일단 쉬는 시간 할게요. 좋은 거 같아요. 쉬었다가 나머지 4개 쌌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될 수가 있네. 그거는 그거
학교 이상하게 배우는 거. 정신 나갔나봐.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할 거라고. 한글자가 누가 또 태웠어? 커피 리필. 맥주 먹을 사람. 무슨 맛이? 설마 안 나와. 무슨 좋아하는 맛이래? 그 무화과 맛이 개끝이거든. 아,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쓰레기 소스 하나 드렸습니다. 맛없었어? 그래? 쓰레기 맛이. 아니야. 무화과 원래 맛있잖아. 약간 그러면서 약간 되게 이거 드셔보세요. 고기 좀. 맞아요. 근데 원래 국수와 맛이 없어요? 말이지? 있었는데 이건 써니 피치 맛이래요. 아, 10개 들어있구나. 10개씩 먹으면 되겠다. 무화과 맛 드시고 고기 좀. 근데 난 무조건 2 플러스 1이어야 하거든. 이번에 내가 2 플러스 1이었어. 1개씩 나눠 먹자면 냠냠냠냠. 민이한테 들켰다. 아니야, 호준이 아까 줬어. 호준이는 안 줄 거야. 분해 엔탈피. 조금만 기다려줘. 먹고 있으니까. 쌤, 저번 평소에 그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이거요? 네. 네. 무슨 원래는 내 건데, 내가 옛날에 한 향수를 쓰던 때가 있었단다. 네. 연세점에서 산 거지. 됐다 비싸. 됐다 비싸서 연세점에서밖에 못 사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볼까? 조말로. 블랙베리.
위에 빼기? 홍수 안 돼요.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옛날에 사셨으니까 오브라 좀 뭐야, 왜 56,000원이야? 생각보다 올라오는데? 뭐가 왜 이렇게 싸지? 한 10만원 몇 개 정도 샀던 것 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 같아. 아, 짭이네. 아, 향수도 참 있어요? 이거 약간 유명한 향수라는 한 17만원 하는 것 같아. 17. 회사 다닐 때 샀던 것 같아. 출장 갔다 오면서. 향수 한 3개가 막 섞어 쓰고 이래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 복잡한 거야. 쓸데없이. 분해 삶이 합시다. 향을 어떻게 해줄까? 기분 나쁘니? 분해 엔탈피. 분해 엔탈피도 적었을 때 감점당할 요소의 체크를 잘 해봅시다. 분해 엔탈피 1몰. 이걸 꼭 적어야 돼. 1몰이 안 적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1몰 감점 요소.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한 혼원소 물질로 분해될 때의 반응 엔탈피. 그래서 얘는 생성 엔탈피의 반대다. 누가 1몰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는 분해가 되는 그 물질의 양이 1몰. 그래서 이 앞에가 1이어야 돼. 만약에 2로 돼 있으면 반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다음에 연소 엔탈피. 연소 엔탈피. 이것도 1몰. 이거 꼭 적어야 돼. 1몰.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 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여기 써있구나. 발열 반응. 다음 중화 엔탈피. 중화 엔탈피는 중화 반응이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것도 1몰 해서 물 1몰. 중화 반응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입니다. 무조건 발열. 그리고 얘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 학교 책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 이거는 정해진 값이다. 변하지 않는 값. 다음 용해 엔탈피. 용해 엔탈피는 용해되는 거죠. 물질 1몰이 용해되는 거예요. 1몰. 그럼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고체는 느낌이 어때요? 약간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이죠. 되게 안정한 느낌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풀어지는 거지. 그러면 고체에서 수용액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반응이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흡열 반응. 요거 조심하긴 해야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발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체는 어때? 기체는 100% 발열 반응입니다. 왜냐면 기체는 막 날아다니다가 물속에 수용액이 꽉 잡혀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 아하. 이렇게 5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응열 측정. 이게 화학원에서도 살짝 나왔던 학교가 있는데 화학초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반응열을 측정하는 장치, 요거를 볼 텐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이 열량계, 두 번째 통 열량계가 있는데 둘 다 볼게요. 간이 열량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생겼죠, 되게? 젖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응을 시키면서 이렇게 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바깥쪽에는 단열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단열재, 스타이로폼 컵으로. 스타이로폼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반응을 막 시키는 거거든? 근데 쓱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물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물이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무슨 반응을 많이 시키냐면 간이열량계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많이 해요. 수용액 반응. 물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뭐 산과 염기의 반응, 뭐 아니면 산과 금속의 반응 이런 거. 그럼 수용액 반응으로 반응열이 나오겠죠. 근데 얼만큼의 반응열이 나왔는지 측정을 뿅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우리가 열을 막 잡아가지고 이씨 얼마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열을 전부 다 어디에다 갖다 넣는 거냐면 물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 반응열이 100% 물이 흡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이 흡수.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가정이 뭔지 알죠? 가정을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가정한다의 다른 말. 뭐래요? 구라죠, 구라. 가정은 구라라는 뜻입니다. 맞죠? 뻥이라는 뜻이야. 물이 다 흡수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자. 이거죠. 가정했다는 뜻은 구라라는 뜻이야, 구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한 다음에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실험의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간이열량계를 이용해서 막 반응열 실험을 해. 근데 이 실험한 거랑 실제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값이랑 비교했을 때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오차의 원인을 이 가정으로 쓰면 돼요.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오차의 원인은 물이 반응열을 전부 흡수하지 않았다. 흡수하지 않았다. 화학초대 실험 수행평가 이런 거 없습니까? 실험 보고서를 써야 되면 이 오차가 하나도 안 나오면 빵점이에요, 원래. 오차가 약간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오차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실험을 통해서 계산한 반응열이 조금 더 작은 게 좋겠지. 그게 더 크면 이걸 쓸 수가 없잖아. 더 많이 흡수했다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조작을 하려면 그걸 생각해서 조작을 해야 돼요. 딱 맞춰서 조작은 아니고 요 오차의 원인을 쓸 수 있는 조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가르쳐주죠? 대학교 가서도 많이 쓰는 거야. 알았지? 우리 오차의 원인 몇 개 이상 써야지 A 주고 그런 거 있어. 많이 써야 돼.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수용액 반응에서 나온 반응열을 물이 흡수한 반응열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합니다. Q 반응열을 C M 델타 T 이걸로 계산하죠. 시암탉 이런 말 아니야 혹시? 그 뭐냐? 시암탉. 암탉, 수탉은 알죠? 닭인데 암놈, 순놈. 근데 암놈은 보통 그 옛날에 시골집에서 키울 때 계란을 얻기 위해서 암탉을 키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병아리도 얻고 다시 키우려고. 근데 누구지? 사위가 오면 시암탉을 잡아요. 그만큼 그 귀한 손님이다 보니 시암탉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계란을 다 포기하고 잡는 거지. 귀한 손님. 암탉도 알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진 잘 몰라요. 시암탉. 옛날에 시암탉 이렇게 외웠는데 시멘트 보통 이렇게 외우죠. 시멘트. 여기서 C는 뭐예요? 비열이에요. 비열. 근데 누구의 비열이냐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물이 흡수하기는 했는데 물 속에 얘네들이 막 녹아있잖아.
수용액의 비열이에요, 정확하게. 수용액의 비열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물의 비열을 주긴 합니다. 비열이 뭔데? 비열의 정의가 뭐죠? 그치, 어떤 물질을 1g 가져와.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중2 때 나올 거야, 중2 때. 원래도 푸릇푸릇한 중2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푸릇푸릇해요. 늑수그레란 말이야, 늑수그레. 네? 정말 기분이 나빠요. 늑수그레하다. 지금도 푸릇푸릇해요. 사람들한테 적당한 표현이죠, 늑수그레하다. 무슨 뜻이에요? 3년 전에 중학생이었어요. 어?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푸릇푸릇하다. 지금도 푸릇푸릇하니까요. 지금도 지금은 늑수그레하다. 늙어간다는 그런 말 알죠? 내년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지. 꽤 늙어 보이더라, 지금. 내년에 다시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내년이면 다시 새내기니까. 이거 세팅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눈꺼리 세팅 다시 하고. 아니. 미리미리 해야 돼, 그거. 그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알아봐야 된다, 할 거면. 고민하다가 뭐 2월쯤에 하지 말고. 뭐라도 할 거면, 뭐 이렇게 뭐, 입꼬리 여기 말고 있잖아. 입술 두껍게 하기, 필러 넣기. 쌍꺼풀 짓기. 요즘 쌍꺼풀은 많이 안 하더라, 그치? 많이 하셨네. 요즘은 무쌍도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잘 안 하는데. 약간 요즘에 중학생들이 많이 어? 선 올라갈 때가 아니라 고등학생 올라갈 때 많이 하시는 그것도 많이 해. 뭐 그렇게까지 하냐, 어때나? 난 이해가 안 돼. 난 있으니까. 자. 진짜 기만다. 크다 보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게 있어. 근데 난 남자잖아. 그 눈알이 너무 약간 뭐라 하지? 초롱초롱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벗으면. 이걸 벗으면. 그래서 좀 별로. 그래서 얘는 단위 적으세요. 그게 눈이 너무 커. 그게 문제야. 왠지 나 그냥 뭐 약간 우리 엄마가 징그럽게 크다. 그래서 가리라고 해서 가린 거야. 이게 도수가 되게 높거든. 이 눈 되게 작아 보여. 좀 작아 보여. 이렇게 하면 진짜 크기 때문에 엄청 커져. 왠지 해줄 거야. 난 렌즈 낄 때 이렇게 넣어요. 뺄 때도. 그거 아이돌 중에서 눈 큰 사람까지 특권이 있어. 걔네는 눈도 큰데 머리가 작다. 이라뇨? 난 같이 크니까 별로 효과가 별로. 자. 네, 이거 단위 기억하기. 줄 퍼 그램 도씨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여기에는 질량도 이거는 수용액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단위가 그램. 그리고 델타 T는 반응을 하면서 이 물에 온도 변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도씨가 들어가겠죠? 그럼 3개 곱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줄이 나옵니다. 에너지 단위가 나오겠죠? 이게 간이 열량계. 간이 열량계 옆에 다른 열량계도 하나 적어보자. 하나 더 나오니까. 무슨 열량계를 적을 거냐면 통열량계 적겠습니다. 통열량계. 통열량계는 통이 하나 더 있어요. 반응열을 측정하는 장치 안에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안에 통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통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화학 반응을 여기에서 시키는 거야. 뻥. 얘는 수용액 반응이 아니어도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열량계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아까 간열량계도 수용액 반응이었죠? 이건 수용액 반응이 아닌 거 주로 연소 반응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아마 연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연소 반응만.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해야겠네.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반응열을 누가 흡수하죠? 얘는 이번에는 물이 전부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통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은 연소 반응으로 나온 반응열을 통과 물 요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정하는 거지. 얘도 뻥이겠죠 사실. 그래서 반응열을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Q통, Q물, 이건 수용액이 아니라 찐물이다 이제. 그럼 Q는 어떻게 구한다고? CMT, CM 델타 T, CM 델타 T. 에서 C는 통 C, 통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그리고 물 비열, 물 질량, 온도 변화. 여기서 온도 변화는 당연히 똑같겠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얘는 내가 이 통 열량계를 구매한 거잖아요. 사서 쓰는 거잖아. 근데 아니 이거 통의 비열이랑 통의 질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럼 계산해줘야지. 돈 냈잖아.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옆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큰 C통. 이렇게. 이거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해 놓은 게 얘예요. 얘. 얘는 이름이 열 용량. 이고요. 질량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열의 정의에서 1g이 없어져요. 그래서 열 용량은 통을 온도만 올려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얘는 단위가 줄퍼 도씨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수요. 그리고 두 가지 열량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세 복수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하기 전에 우리 엔탈피 공부를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성 엔탈피의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엔탈피. 복습하면서 시작하려면 까먹어. 생성 엔탈피 델타 HF의0. 자,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있어요. 좀 이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하자. 자, 요렇게 네 가지 물질이 있어. 요 네 개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볼 수가 있냐면 각각의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한번 볼까? 그러니까 CH4의 델타 HF를 구하려면 어떤 반응식이 필요해요? 여보세요? 얘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고 싶대. 이거는 별개로 얘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고 싶으면 반응식이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와야 돼요. 처음 출발하는 게 탄소, 흑연, 가장 안정한 물질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반응식이 있어야 돼.
요렇게. 요때를 메테인의 생성 엔탈피라고 하고 델타 HF1이라고 떴습니다. 자, 그럼 O2의 생성 엔탈피는 O2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O2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야, O2에서 그러면 반응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0이에요. 다음, 그럼 CO2. 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O2. 그러면 CO2.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델타 HF2. 그 다음에 H2. 얘도 바로 H2. 그 다음에 O. 2분의 1 O2. 이렇게 해야 돼. 생성 엔탈피 만들려면. 그렇죠? 생성물이 1몰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델타 HF3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처음에 내가 CO2랑 H2를 만들기 위해서 메테인이랑 산소를 넣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냐면 요 가장 안정한 흡원소 물질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거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아이고야. 탄소 1개, 그 다음에 H2가 2개, 그 다음에 O2가 2개. 여기서 출발을 해서 CO2랑 H2 2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는 CH4랑 EO2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내가 이 에너지 비교를 했더니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이 반응의 반응열이죠. 이게 델타 H야. 이게 델타 H. 근데 델타 H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정확하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이렇게 금방 한 번에 빵 내려와도 되고 여기 들렀다 가도 되죠. 그럼 중간에 여기 들렀다 갈 때 이 첫 번째 화살표의 반응열이 얼마예요? CH4랑 O2를 만드는 생성 엔탈피의 반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델타 HF1이 되는 거야. 그죠? 요거 반대로 갑니다. 아니. 그렇죠? 원래 O2도 있는데 얘는 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얘는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요거 반응 한번 일어나고 요거 반응 한번 일어나니까 델타 HF2 더하기 델타 HF3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대박. 요거 보세요. 델타 H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델타 HF1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델타 HF2랑 델타 HF3는 더하기가 되는 거지. 대박. HF2랑 HF3는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생성물이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얘는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면 델타 H가 나와요. 그래서 델타 H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뭐라고요? 생성 엔탈피. 누구의?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를 다 더한 거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더한 걸 이렇게 빼주면 델타 H가 나와요. 오,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하고 재밌어? 네. 솔직히 근데 화학은 좀 재밌지. 아니요. 수학은 좀 터나오는데 이건 좀 재밌어. 아니요. 오늘 학교에서 농단제 해가지고 중학생들 가르치러 왔는데 오. 과학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물리화학이 제일 좋대요. 이상하게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거기까지 계산이 없잖아. 아 물리는 있지 않아요? 물리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3 때 깔짝 나고. 그 걔네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떨어진다 그 정도 개념 받는 거지. 일이 계산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 마음 편치 않았으면 난 대학생 때 무슨 학교 방과후 수업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 대학생 때 봉사활동 개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개념. 나 원래 그거 하고 싶어 했다가 그래서 그거 막 했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할 때 애들이 학원을 못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였어. 금전적 사정에 의해서 학원을 못 가는 애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했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떡볶이 맨날 먹으면서 놀았지. 우와 매일매일 떡볶이 먹기만 했어. 우와 재밌었거든요. 좋겠다. 공부는 결국 하지 않았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안 했지. 근데 생선 엔탈피가 네. 가장 안전한 포도주 물질에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발음물에 있는 게 다 포도주 물질로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생선 엔탈피가 네. 생선 엔탈피를 할 때, 네. 맞아요. 그것만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생선 엔탈피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쟤는 아니고. 얘는 생선 엔탈피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델타 엔탈피, 그냥 반응 엔탈피가. 이번에는 난 뭐 해보고 싶냐면 재밌는 거 해볼까? 우리가 보통 반응을 할 때 대부분 분자 상태의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를 뽀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해리가 나와. 해리.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온대요. 맞죠? 결합 에너지. 이거 하고 싶지 않니? 결합 에너지. 본딩 에너지라고 합니다. 본딩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기체가 있어요. HH 공유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공유결합이 얼마나 잘 붙어 있냐, 얼마나 잘 본딩이 돼 있냐, 그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이 붙을 때 얼마만큼 잘 붙니? 이거는 어렵지. 근데 여러분 만들기 할 때도 붙이는 건 어려워. 근데 뽀개는 건 쉽잖아. 약간 뽀개는 건 쉽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뽀개는 거예요. 에너지를 측정할 때 붙이는 건 어려우니까 뽀개. 얘네들이 뽀개면 바깥에서 에너지를 줘야죠. 밖에 있는 에너지를 먹고 얘네들이 뽀개지는 거지. 뽀개질 때는 에너지가 커져요. 붙으면 에너지가 낮아져요. 뽀개지면 뽀개면 에너지가 커져요. 붙으면 낮아져요. 그렇지? 둘이 부시면 공유결합을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붙이면 내려와요. 알았어? 뽀개면 올라가고 붙이면 내려와요. 이렇게 뽀개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뽀개야지. 그렇죠? 그래서 뽀개서 얘네들이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H 원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때 우리는 요때 내가 투입한 요 에너지 있지? 요 에너지를 수소 공유결합의 결합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합 에너지 정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체 상태,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어떻게? 끊어낼 때, 일부를 끊어낼 때만 필요한 에너지. 붙일 때,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야.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끊어내면 올라오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플러스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오, 당연히 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결합 에너지 커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오, 얘네들은 전부 다 단일 결합인데 오, 우리가 보통 공유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거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크다.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는데요? 쓸 데가 있습니까? 별로 쓸 데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또 재밌는 반응에 반응열을 측정해볼까? 뭐 할까? 뭐 볼까? 자, H2 수소 기체가 있고요. Cl2 염소 기체가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염화수소 HCl 기체로 만들 거야. 이 반응을 한번 볼게요. 얘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데 H2랑 Cl2가 만나서 EHCl이 되는 거야. 이때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델타 H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게 델타 H죠. 델타 H. 이 델타 H를 결합 에너지로 표현해보는 거야. 어때? 뭐지? 자, 그럼 얘네들을 뽀개요. 뿌셔뿌셔 뭐냐? 뿌셔뿌셔 옛날 광고 못 봤냐? 이런 뿌셔. 광고가 너무 세대 아니잖아. 광고. 광고 뭔지 모르냐? 샤이니가 광고했었다고. 아니 저희 좀 아니죠. 자, 그럼 뿌셔요. 자, 그럼 얘는 H2 뿌셔 올라가겠죠? 살짝 올라가. 여기는 H만 뿌셨다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HH 결합 에너지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뿌셔. 또 뿌시면 요건 Cl2니까 Cl 결합 에너지만큼 뿌시면 얘가 수소 2개, 염소 2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야.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결합이 되어 있었거든. 공유결합 이렇게. HCl도 뿌셔. 올라가요. 그럼 얘도 뿌셨어. 그럼 얘는 H랑 Cl 단일 결합이죠? 요 결합 에너지 에 2배죠. 2개잖아. 맞죠? 다 뿌셔야지. 그래야지 똑같은 상태로 올라가겠죠. 자, 그럼 델타 H를 요 결합 에너지로 표현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야지 얘가 나올까? 어차피 얘네는 다 양수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얘가 나올까? 델타 H.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나오겠지. 근데 델타 H는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야 돼.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야지 델타 H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델타 H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 빠밤. 자, 결합 에너지를 다 더합니다. 누구 거? 반응불 거. 이건 반생이야. 결합 에너지를 뺍니다. 생. 아, 생반인데 얘는 반생이야. 주의해야겠죠? 생반인데 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돼. 왜냐하면 반대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죠? 결합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뺀다. 알았니? 자, 그러면 재밌다. 이거 좀 더 해보자. 아까 우리 메테인의 연소 반응 있잖아. 그거 또 해보자. 또 해봐. 뭐야? 또 옆한 것 같은데? 자, 요거의 델타 H를 구할 거야. 그러면
반응물의 결합을 다 끊어야 돼요. 그럼 무슨 결합이 필요해? 무슨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내가 알아야지 델타 H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반응물 얘부터 보자. 얘는 탄소랑 수소의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야, 삼중 결합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겠네. 그래서 탄소, 수소 결합 에너지가 4개. 그 다음에 산소, 산소 결합은 무슨 결합? 이중 결합. 이 이중 결합 자리가 2개. 이게 반응물 거. 여기서 뺍니다. 생성물은요? CO2니까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이 2개. 그 다음 H2O에서 수소, 산소는 단일 결합인데 단일 결합 몇 개? 2개인데 2개지? 4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알겠어? 쉽죠? 이런 거 다 숫자로 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노가다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끝나질 않네. H2O. H2O2. 이게 뭐야?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이거 2개. 이 H2O. 얘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나오는 반응이 있거든. 요 반응의 델타 H를 구하고 싶어. 그때 필요한 거 구하시오.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리을까지. 리을. 이렇게 돼 있어. 적어 빨리. 어허. 몇 번? 너? 땡! 이 계열받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얘 H2O2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H5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그쵸? 2개인데 2개니까 4개. 그러네.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여기 H2O는 이거 아직 안 들어있어. 5가 하나 필요하죠? 오케이. 이게 반응물. 생성물은 H2O니까 H5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O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엎어지지롱. 이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재밌잖음. 진짜 이거. 재밌잖음. 지워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런 거 안 나와요. 내가 재밌으려고 내 문제인. 다음 주도 저기 걸려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또 저거밖에 없어. 나는. 헬스의 법칙. 오늘 할 거 마지막 거 뭐야? 벌써 50분이야? 우리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묻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헬스의 법칙까지 와버렸구만. 헬스의 법칙. 헬스의 법칙은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반응 경로를 이용해서 델타 H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뭐지? 연습하는 거야.
내가 집에 세워주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게 나오거든요. 봐봐. 탄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요거는 델타 H를 구할 수 있겠죠, 실험실에서. 근데 내가 집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탄소를 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면 반응열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네, 내가 궁금했어.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볼 거 아니야. 탄소를 가지고 가서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돼. 이게 되냐? 이거 안 돼요. 만약에 탄소에다가 산소를 붙이면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일산화탄소만 나와라?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아씨, 계열받는데. 그래서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를 사오는 건 되거든. 일산화탄소만 모아서 팔 수는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랑 두 개 동시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 걸러가지고 얘네만 모아서 판다, 마트에서. 이걸 사와서 얘를 연소시키면 이거는 실험실에서 구할 수 있지. 맞죠? 그래서 내가 실험실에서 두 개의 반응을 계산을 한 거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델타 H1, 얘를 델타 H2, 이걸 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을 내가 얻어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봐봐. 탄소에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근데 뭐나?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면 여기 중간에 있는 델타 H3가 나오니까 델타 H2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가 있거든? 그래서 부호를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자, 이걸 델타 H1이고 얘가 델타 H2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면 탄소는 여기만 있네. 이거랑 같은 쪽에 있죠. 둘 다 좌변에 있지. 그러면 이거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델타 H는 델타 H1을 더해.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저기 껴있죠. 무시. 얘는 알아서 계산이 될 거야. 믿어. 믿음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 CO2는 둘 다 있잖아. 여기는 없잖아. 필요 없어. 그럼 얘만 봐. CO는 반대쪽에 있지.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붙여서 더할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이러면 알아서 계산이 돼.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하나만 모르겠다고? 연습해보고 싶다고? 네? 얘라고 했죠, 지금 방금? 자, 그러면 7번. 얘라고 두 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학업에 대한 의지. 이거 꺾을 수가 없구만. 몇 쪽이에요? 한 두 장 넘기면 7번이에요. 자, 몇 가지 열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델타 H, 1, A, B, C 있는데 이걸 가지고 X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얘만 봐. 얘만 딱 보고 C2H2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반대쪽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한 개고 여기는 두 개지? 두 배 해야지. 그 다음 O2는 어디 있어? 아, 여기저기 있는데요? 믿어. CO2를 봐. 여기 있는데요? 같은 쪽에 있죠? 더해요. 4개. 같이 우변에 있잖아. 화살표 기준. 그 다음에 H2O 같은 쪽에 있죠? 그런데 여기 두 개, 여기도 두 개니까 A. 이렇게 하면 돼요. 알지? 쉽죠? 그럼 여기 쉬우니까 왜? 숙제를 여기 있는 걸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14문제만?
68쪽까지 풀어봅시다. 네. 이가. 앉아서 공부하세요. 쉬지 마세요. 밥 많이 먹지 마세요. 졸리니까. 밥은 조금만 먹고. 알겠습니까? 되게 밥 많이 먹지 마. 아,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하지 마. 적당히 먹어. 네. 뭘 말하는 거야? 졸지 말고 공부나 알아듣시죠? 공부해 공부.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근데 진짜 학원 친구 어디까지 이제 미분 끝나가요. 거의 끝났어. 오늘 끝났다. 끝났다고요? 네. 그쵸, 이제 조금 나가야지. 내일 조금 나와요? 네, 그치. 야, 6분이 이만큼이야, 근데. 그러면 저 혼자 버려도 되지 않아요? 진짜 무슨 아니, 적분이 훨씬 어려워. 태기 적분 한 번도 안 해봤지? 뭘 보이스피시. 네. 빼는 것도 왔어. 밑에서? 아니 제가 빼는 거 맛있어. 진짜 한대학 쪽에 빼는 게 존나 맛있어. 그거 존나 맛있다. 아 별로는데 거기? 오늘 경상이 안 와? 먼저. 뭐야? 아니 이거 왜 안 돼? 이거. 괜찮아. 이게 단지야, 내가. 아 오늘은 진짜 스피드 안 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안 했잖아. 아 평소에 안 했는데. 아 진짜. 너 오늘 옷이 바뀌었냐? 어? 옷이 바뀌었잖아. 집에 사실 자다 왔지. 나 3시간 잤어. 아 축하를 달라 했는데 너무 졸려서. 인생의 하나처럼. 아니 솔직히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나한테. 다들. 수행이 많아서 약간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수능 준비도 바쁜데 지금 영어가 너무 빨리 나갔어. 뭔 개소리야. 영어를 영어가 빨리 나가긴 했어요. 아니 바로 시작해버렸잖아. 완전 많이. 심지어 첫 시간에만 3명 왔나? 3명이서 수업했어. 아 4명이네. 아 너도 왔구나. 아, 진짜 죽겠네. 계속 이해동 아니야? 계속 이해동 아니야? 그 미친년이랑 친구들이. 어? 가게에서 좋은 시험 보냈지. 동아리 좋은 시험 보고 동아리 사람이 같은데 근데 패스를 써온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
본체 18K에서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한경기에서? 와. 미친놈인 줄 알았어. 완전 소리 지를 뻔했어. 하나지게. 그래서 우리가 상대였거든. 아 그래? 열불 터지기 싫어. 울고 자빠져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함께 와주세요. 그래. 안녕. 그래.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있어. 우리 다이어트 다음 주 월요일에 졸업 찍어가지고. 체육대회 갔거든. 서울에. 우리 하지 임했지. 내 스토리 봤어? 봤지. 나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봤어? 퍼레이드를 했어. 못 봤어? 진짜 미쳤는데 진짜 잘했는데. 퍼레이드를 했다고. 퍼레이드. 학교에서 퍼레이드를 해. 반별 퍼레이드에 학교 깃발 들고. 아 진짜? 그러니까 올림픽 입장 같은 거. 그런 거 해 진짜로. 진짜로. 처음이야? 아니 그거 아니. 존나 웃기. 그니까. 신기하다. 아 그게 나 봤어.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퍼레이드였네. 잠깐 얼마나 오고 아니 질문을 얘기했는데 의견장은 안 물어보고. 반대 설명사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무나 댓글에 많이 시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웃겨서 상식이 많이 시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주자들 마음이 떨어지니까. 아니 걔 9번 질문이 나안 끝났어. 연아야. 뭐야? 근데 이거를 15분은 유나가 있지 않나요? 누나 안 하면. 아니 영상 보내달라고. 그런 게 어딨음. 뭐 꺼져. 막 침을 뱉어보라. 열심히 했는데. 어? 열심히 했다고? 뻥치지 마. 근데 아까운 게 안 아까워. 몇 점 맞았는데요?